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 국장 김삼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관 부사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섭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장진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조은정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최시진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윤병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홍관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윤혜자 건강차량등록팀장입니다. 최호수 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에서 28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4건으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등 3건의 지적사항은 완료하였고 27조 경강선 철도 유치를 위한 노력 철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4쪽 공고사항 2건으로 거버넌스 구성 등을 통한 대중교통 운영 개선안 마련 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무정차는 엄격한 행정처분 및 무정차 방지 승차별 서비스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재정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내버스 운영 손실 산정 용역 등을 통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광역버스 신규 노선 적극 추진입니다. 2021년 추진시 2021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노선 선정심의에서 노선 수요 미비 및 거리 제한 50km 초과로 미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안성 강남 노선으로 2022년 5월 23일 재신청하였고 거리 제한 규정도 2022년 6월 8일 개정되었습니다. 올 하반기 노선 검토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운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21년 택시 운수 종사자 쉼터 조정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고 2022년은 진행형 교통체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주변 주차관리 실태 특정 감사 지적사항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안성 무보운전자에 2021년 2,520만원, 2022년 2,802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녹색 어머니해에 2021년 1천만원, 2022년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MOU 또는 LOI 협약 체결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은 2021년 원국면 공영주차장 조정사업으로 위한 투자심사를 받아 예정사업비 3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 쉼터 등 4개소로 휴게실 및 공공용 시설로 운영 및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 명단은 9쪽에서 12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외 2건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73건에 617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7월 30일 현재 46건에 365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13쪽부터 18쪽까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처리 결과입니다. 2021년 4건의 집단민원이 있었으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건의 집단민원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내리 평택간 버스 노선 운행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370번은 기존 노선을 유지하되 380번은 내리 및 아양지구를 경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진정 및 불호 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21년 1건을 보완 지시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입니다. 2021년 운수업계 재난지원에 6건에 대하여 8억 8,63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 운수업계 재난지원에 8건에 대하여 32억 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21쪽까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버스 및 택시에 2억 2,174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도 택시에 5,126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사 하도급 현황 및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시내 및 시외버스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에 104억 6,697만 9천 원을 2022년에는 82억 3,056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운수업계 교통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에 216건에 3,910만 원을 부과하여 3,67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 7월 30일까지 27건에 695만 원을 부과하여 55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2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에 172억 379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 7월 31일까지 71억 1,441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에 2만 4,828건에 9억 3,454만 8천 원을 부과하여 2만 3,028건에 7억 2,061만 6,900원을 징수하였고 2020년에 3만 498건에 11억 5,004만 5천 원을 부과하여 9억 2,963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만 6,158건에 9억 9,135만 5천 원을 부과하여 7억 9,707만 5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에는 1만 5,218건에 6억 768만 9천 원을 부과하여 4억 8,887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27쪽에서 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자동차 검사 과태료와 책임보험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자동차 검사 과태료입니다. 2021년에 3,092건에 3억 1,057만 8천 원을 부과하여 1억 9,603만 1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에 2,375건에 2억 3,333만 8천 원을 부과하여 1억 297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2021년에 3,398건에 4억 8,698만 3천 원을 부과하여 1억 6,881만 9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에 2,199건에 3억 1,956만 7천 원을 부과하여 7,140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방치 차량 처리 실적입니다. 2021년에 299건을 접수하여 291건을 처리하였고 2022년에는 100건을 접수하여 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석정동 공영주차장 등 8개소에 대해 일반 입찰을 통해 3개 업체 위탁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아양동 공영주차장 등 3개소를 조성하여 169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종 각종 교통 관련 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주정차 카메라 등 162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현황입니다. 2019년에 6대, 2020년에 12대, 2021년에 18대, 2022년에는 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3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교통 관련 시설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22억 3,042만 9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다기능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등 1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은 19억 5,139만 2천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 보수 등 1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33쪽에서 3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소규모 교차로 체계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대덕면 건지 3거리에 교통사고 방지 대책 사업을 추진하였고 일중면 방초리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9월 일중면 하봉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운영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52개 마을이 33,140명이 이용하였고 2022년에는 16,92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조 안성 강남역 광역버스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 강남 광역버스를 2022년 5월 23일에 건의하였으며 여객자동차법 거리 제한 규정이 2022년 6월 8일 개정되었고 그동안 광역버스 운행으로 하여 노력한 과정이 2022년 1분기 행안부 적극 행정 규제로 해소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노선 검토 및 선정하고 12월 운행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철도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평택안성 부발 고속화 철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 부발 고속화 철도 사업은 평택 안성 부발을 연결하는 연장 62.7km의 총사업비 약 2조 2천억이며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현재는 기획재정부 주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은 동탄, 안성, 진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연장 78.8km의 총사업비 약 2조 3천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4개 지자체 행정협의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의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이유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석 의원님. 네, 제가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공도에 주차 단속이 지금 CCTV로도 계속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되면서 관련된 저번에 제가 한번 진사리에 좀 그때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우리 직원들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민원 전화가 들어오면 어떤 직원들이 그냥 끊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민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근데 진짜 그런 건지 제가 그걸 좀 너무 의아해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자기도 다른 그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해놓은 녹취록을 다 갖고 있다니 제가 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뭐하고 해서 혹시 그건 그때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글쎄 그때 확인을 해봤는데 뭐 그런 직원을 지금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민원 전화가 왔을 때는 친절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큰일입니다. 예, 그게 그 직원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죠. 예, 그리고 그 민원이 보니까 그때 발생했던 민원이 그 통상 그 우리 그 창조고등학교 앞에 있는 건물 있고 그 뒤에 그 보면 이면도로가 있잖아요. 그 이면도로에서는 원래 그 단속을 잘 안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 CCTV로다가 그쪽이 단속이 됐었던 건가요 그때? 글쎄 지금 CCTV 단속은 5대 혹시 불법 누가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팀장님 혹시 예. 지도팀 영건표입니다. 그 창조고등학교 하고 어울림 선단지는 도서관 쪽에는 좀 불법 주차차 단속이 되고요. 그 큰 4차선 도로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그 CCTV를 해서 그렇죠. 설치, 예, 거기 말고 네. 그 뒤에 이면도로 건물 뒤에 이면도로 창조고등학교 저기 이렇게 공도 문군가 있는 그쪽 그 이면도로 있죠. 뒤쪽 말씀. 예. 네네. 그때 그 민원이 그쪽은 거기가 단속이 거의 안 됐었는데 거기에 태워놓고 있다가 이제 딱지를 띄신 모양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속도 상하고 하니까 민원을 넣었는데 또 민원 받는 것도 불친절하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나셔서 계속 전화를 하신 거죠. 근데 한 사람한테만 저도 그거를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게 다 시정이 됐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좀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래 통상 이면도로는 그 단속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네. 저희 이면도로 같은 데는 지금 그쪽에는 단속을 불법 주정자 고정령은 단속은 안 하는데요. 국민안전신문고에 4대 불법이라서 모퉁이나 인도, 횡단보도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해서 그 결과물을 제출하게끔 돼 있어서 그거로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틀리는 거지. 왜냐하면 보면 이제 어디서 단속을 했냐고 했더니 그 이제 그 앞에서 보면 쭉 끝에 있는 그 어디야 마트가 하나 있어요. 저 앞쪽에 거기서 그 CCTV로다가 단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맞는 거냐 뭐 이렇게 옥신각신 또 그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민원이 발생하면 딱지 뜯는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관련된 게 추후라도 다른 의심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시고 좀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질문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추경에 올라왔던 마을버스 관련된 거 무상, 네. 그게 저는 아직도 납득을 못 하는데요. 이게 무상이 11번이 올라왔어요. 11번. 저는 그때 이거 뭐 이런 걸 올렸지 그랬는데 보니까 이걸 11번으로 1년에 뭐 12번도 아니고 11번이야. 예? 11번인데 우리 시내버스 요금이 지금 얼마죠? 1,450원. 1,450원. 네. 1,450원이죠. 1,450원씩 1년에 11번. 그래서 그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올라왔던 추경안에 보면 뭐 인건비 뭐 다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막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이 카드로 그걸 나눠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7대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이 다 되고 동의까지 얻었던 사항인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근데 늘상 그러지만 저희 8대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 이거 관련돼서 혹시 저희 8대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신 분 계세요?
추경 올라왔을 때도 설명이 안 됐었고, 예? 교통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의원 간담회 때는 설명을 못 드린 게 맞고요. 근데 개별적으로 저희 팀장이나 저희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절대 저희가 이걸 들었으면 그 내용을 들었으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셨거나 그 부분은 저희가 들은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8대 때 골라서 했나 보지. 골라서 했어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팀장님하고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한번 혹시 여기 자료- 계신 의원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한번 누구한테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네, 버스 운영팀장 최시진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시는데 제가 그 추경에 올리면서 제 의원님들을 찾아뵌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니, 됐어요. 됐고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대체 저희가 그 추경을 다루면서 하나하나 그래도 꼼꼼히 보려고 다 봤어요. 그러면 최소한 설명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놓고 지금 거꾸로 그 관련된 단체에서 우리 의원들 요거 얼마나 하겠어요? 예? 그게 좋아요. 근데 제가 보면 이거 진짜 엉터리야, 엉터리. 뭐가 엉터리냐면 왜 11번 그것도 이게 보시면 우리 그 노인회장님께서 여기 기고문을 또 남기셨어. 11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그 11번이라고 하면 예? 한 달에 11번도 아니고 예. 한 달에 12회고요. 연 따졌을 때 19만 2천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건 또 얘기가 또 틀려. 의장님 얘기하는 거또 틀리지. 이게 아니, 봅시다. 그러면 이건 내가 도대체 납득이 안 가. 그러니까 일단은 자료 가지고 오셔서 예, 알겠습니다. 7대 의원님들한테 우선 추경 때 그 최우석 의원님께서 그 산출 근거를 요청을 하셔서 그때 산출 근거를 제출은 해 드린 상황입니다. 제가요? 예. 제가 의회 산출 근거를 그 전달을 해가지고 16부를 복사를 해서 드렸거든요. 추경 때. 이게 무슨 난 그 도대체 우선- 이게 우선은 상황은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요 내용만 잠깐 좀 설명을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우선은 이게 1인당 월 16,000원을 하는 거거든요. 1,450원을 11회를 11회? 예, 월. 예, 그다음에 연 19만 2천 원을 이용 한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드는 지패스 카드라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그 전철을 무상으로 탈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급을 해서 그 환승이 지하철하고 환승이 될 수 있도록 그 카드를 다 발부를 해드려서 그 카드를 쓰시고 나중에 현금으로 페이백을 해드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나 진짜 이게 좀 황당해서 좋습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이것 때문에 묻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 그 교통약자 아니면 어르신들 관련된 건 여기 수도권 전철도 없고 뭐 이러니까 예. 보통 이제 이게 수도권 전철 이 패스 무상으로 하는 거를 생각해서 이 정도 잡으신 거죠? 우선 어떻게 잡은 거예요? 횟수를 말씀하시는 아니 이게 이제 여기 보면 그런 식이에요.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 저도 이제 그 기고문도 좀 읽어보고 꼼꼼히 읽어보고 하니 거기에 네. 보면 이제 여기는 수도권 전철도 안 내려오고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네네. 뭐 이거라도 뭐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거였어요. 맞죠?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네. 이유가 그거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시에서 솔직히
저는 이런 걸 좀 하시려면 최소한 그거는 국가적 서비스 아니에요? 그 뭐지 철도에 무상으로 해드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경기도에서만 지금 지하철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무상교통을 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해서 무상교통을 실시하는 건 없습니다. 무상교통이 아니라 그러면 서울에 있는 어르신들은 돈을 내고 타고 있어요? GPS 카드는 경기도에서 아니 그게 전체적인 무상 관련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실질적으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지하철을 이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면 네. 그걸 이제 이용하시면 이제 무상으로 가고 네. 이제 다니시고 그 비용을 이제 해당 지자체가 이제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무상으로 가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제 무상교통 그 지원도 실질적으로 이제 만 65세 이제 안성 우리 이제 시민 중에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3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월 11회를 놓은 것은 그분들이 이제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횟수를 우리가 이제 추정해서 그 근거를 좀 잡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드로 쓰면 1,450원이고 현금으로 내면 이제 1,500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제가 이제 일단 월 11회로 시행을 해서 만약에 어르신들께서 또 시내버스 이용이 좀 늘으면 그 횟수를 더 이제 늘려가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해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그 월 10일의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예. 버스 운영팀장 최시순입니다. 10일의 기준은 저희보다 먼저 65세 이상을 시행을 하고 있는 시가 화성시와 안산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성시의 데이터를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용한 횟수를 보니까 평균 11회를 지금 사용을 하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11회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우리 초선 의원들이라고 이게 진짜 방법들을 잘못 선택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우리 7대 의원님하고 8대 의원님하고 좀 틀리나요? 아주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7대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했던 사항이면 충실하게 우리 8대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우리 도시공사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7대 의원님들만 다 하고 8대 의원님들은 용역 보고서도 못 받아보고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 아니 시가 지금 8대 의원님들하고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죠. 7대 의원님은 지금 7대 의원님이 8대 의원님한테 다 인수인계 하시고 가신 거예요? 이거? 저는 그런 거는 좀 세심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니 의원님들이 언제 올라오시면 다 돌아가라고 한 적 있습니까? 오시면 만나서 그 얘기 다 들어드리잖아요. 하니까 좀 의원님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설득하고요. 설명드리면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그건 거기까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 택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을 수는 2022년도 갔죠? 52개 마을. 예. 더 신청하시는 마을들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규정에 맞으면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요 조례상에 보면 예.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시내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마을, 예. 이용자가 적어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네.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상 보도 이용 마을, 예. 기타 교통이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 네.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콜센터 없죠. 이거는. 예.
네, 별도로 좀 콜센터도 좀 도입을 한번 해보셔서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그 대상도 좀 넓히고. 그래서 좀 현재는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하나는 좀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 뭐냐면 이용자는 있으나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마을. 뭐 이것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교통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확대해서 좀 뭐 무상교통하고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도 좀 확대해서 좀 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수도권 내륙선이 그 자료에 맨 끝에 있더라고요. 네. 혹시 이거 우리 자체 사전 타당성 조사 한 적 있어요? 수도권 내륙선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자체 타당성은 거의 안 하고요.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4차 국토망 철도 계획에서 저희가 이제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자체 타당성, 사전 타당성 아니 이제 맞는 말씀하셔야 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진짜 안 하셨다고 이거? 사전 자체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진천하고 같이 위원장님. 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그러니까 확인해 볼게요. 저 이거 좀 저 정확한 답변을 좀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그 자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거는 없고요. 우리 행정 그 4개 지자체 행정협의체에서 사전타당 조사를 용역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네. 하시긴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나왔나요? 수치 좀 알고 계세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0.7군가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0.79면 타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0.56 네. 정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은데 0.79면? 뭐 BC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BC로. 정확히 용어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자료도 안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개에서 책자 갖고 있습니다. 책자 갖고 계세요? 네네.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일단은 사전 타당성 조사가 높게 나온 편은 아니죠. 보시기에 0.79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0.79도 이게 타당성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경제성은 그 0.79로 좀 다소 낮게는 나왔는데요. 근데 79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거는 제가 5, 6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담당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자료도 잘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거. 이게 진짜로 이 타당성 조사가 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예비 타당성도 있을 테고 좀 계속 쭉 나가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리고 여기에는 말씀 안 드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철도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면 철도 건설 시 지자체 부담 비용 있죠? 없어요? 예.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그 국가철도는 없고요. 광역철도는 7대3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꾸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도권 내륙선은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7대3의 부담률이 있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참 이게 말 그대로 지금 부발선 같은 경우는 저희 부담 있어요, 없어요? 부발선 지금 추진하는 거. 그건 국가철도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없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수도권 내륙선이 이게 하루에 몇 번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이 좀 안 납니다. 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시에서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시민들에게 철도가 그냥 철도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철도, 이런 철도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시도 뭐 이렇게 이게 뭐가 들어오는 건지 그냥 시 철도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이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뭘 말씀드릴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의원님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수도권 내륙선은 제가 이제 그 4차 국토 철도망 계획에 이제 반영이 돼서 현재 지금 우리 그 국가철도공단 이제 국토부 산하에서 지금 현재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이제 2023년 6월 10일까지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요. 알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철도가 확정됐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김보라 시장님이 추진한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식, 어떤 방식으로 추진, 그런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정확히 이게 어느 노선으로 해서 그 국도인지 일반 철도인지 이런 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일반 철도하고 이제 광역 철도의 부분이 이제 구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광역 철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여기 철도가 통과되는 지금 화성, 안성, 진천, 청주, 또 경기도, 충청북도 여기에서 이제 그 비용을 이제 공동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부담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있는 현재 이렇게 추진하는 철도로 보면 이게 사업 타당성도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나중에요. 예비 타당성이나 사전 타당성을 거치면 이렇게 해서는 수익도 안 나오고 수익이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철도로 전환해야 돼요. 100%로. 예? 100% 국비 사업으로.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사업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민들도 다 그냥 철도만 들어오면 다 좋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방식이 도대체 어떤 철도가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좋은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이게 어떤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는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일반 철도로 계속 갔을 때 이제 국비가 이제 100% 부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그렇게 안 하면 사업성이 안 나와요. 국토부에서도 지금 현재 그 광역 철도로 변환시키는 것을 아마 용역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이 4개 시가 예탈을 해서 타당성해서 그 자료를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 제출하고 또 국토부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4차 철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킨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이제 앞으로도 국가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지는 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정확하게 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를 좀 판단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게 말 그대로 한번 그 선거운동용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성 나오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이제는 선거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일 처리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차피 이제 지금부터는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기재부가 예탈을 해서 그 노선이 이제 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일단은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방향이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미리 좀 판단해 보시고 그게 안 나오면 빨리 바꿔야죠 노선을. 그리고
그 노선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현 가능하도록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면 이 관련 부서에서조차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뭐 제가 충분히 이제 이해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은 국가가 제4차 그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이제 주관적으로 가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일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BC 효율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기반을 확보해서 갈 건지에 대한 것은 이제 국토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만 할 게 아니라요. 우리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아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특원 의원입니다. 철도 뜨겁습니다. 네. 그만큼 질문이 많다는 것은 안성 시민의 욕구가 바로 교통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제 안성시가 철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민분들에 대한 염원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평택 부발이나 이제 수도권 내륙선을 이제 같이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아울러 제가 이제 지금 광주에서 제 안성까지 오는 경강선 추가 연장선도 우리 세 가지 노선을 같이 추진하면서 아무튼 제 안성시에도 제가 보기에는 뭐 조만간 이제 철도가 개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도가 우리 안성 시민들의 네. 최고의 관심사, 네. 특히 젊은 층들의 관심사가 네. 높은 만큼 저도 철도 예약이 좀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6가지 질문 드릴 거고요. 네. 이거는 좀 질문이 답을 한 번에 들으면 약간 혼돈될 수 있으니까 일문 일답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호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도 유치가 확정인지 아니면 철도 계획망에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제 철도는 지금 제가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4차. 예. 그냥 계획인 거죠? 네, 지금 철도망 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확정이라고 시내 곳곳에 게시한 근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확정이라고 써 있지 않았습니까? 철도망 지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확정해서 이 광신극 어디죠? 시청 로터리 그 사거리에도 철도 유치 확정 이렇게 써있던 그 현수막은 또 뭡니까? 확정이라고 써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한 적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철도 자체를 추진하면서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서 이제 거기에 들어간 거는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계획. 그러니까 그럼 계획이라고 해야죠. 거기 왜 확정이라고 붙어 있습니까?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그럼 계획이 확정됐다고 계획이 확정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런데 그 왜 부분은- 철도, 네. 유치, 확정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잘못 쓴 거지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반영되었더라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철도 유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에서 네. 지금 되느냐 마느냐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를 갖다가 계획 확정 그거래서 우리는 다 철도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답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타당성 앞에서- 조사 이후에 네. 타당성이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철도 유치가
그래도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뭐 지금 여기서 되느니 안 되느니 그거를 좀 논의하는 건 어려운 아니 것 그러니까 같고요. 타당성이 네.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네.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있다 없다를 왜 안 그래서 못합니까? 제가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제가 타당성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뭐냐 도가 타당성이- 나와야지 무슨 뭐 타당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결론을 제가 네. 여기서 뭐 제가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건 어차피 이제 기재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제가 결정할 지금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은 국장님한테 네. 국장님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가 아니라 네,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네,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네. 철도 유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글쎄 뭐그 저는 그렇게 질문 드렸는데 그게 답이 어려우십니까? 네, 그 부분을 뭐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뭐 있다 없다를 답변 드리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타당성에서 유치가 불가하다고 타당성 조사에서 여기는 수익성이 안 난다라고 하면 유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근데 그거 이제 만약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떤 여건이 있습니까? 저는 그 여건이 너무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이- 우리 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쟁성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네. 지역 균형 발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운영 발전이 네, 철도를 놔주는 데서 지역 운영 발전을 위해서 철도를 놔줍니까? 그런 측면 거기는 돈이 남아야 놔주는 거죠. 아니 그 그런 사람이 측면도 무슨 뭐 지금 저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서는 BC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지방 같은 데는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역의 또 균형 발전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제가 균형 그건 뭐 여기서 우팅이 된다고 하는 그 답변을 참 드리긴 어렵습니다. 국장님 예. 지역 균형 발전 예.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네. 놔주는 철도는 네. 국가 철도죠. 국가에서 할 그건 국책 사업인 거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지금 그래서 광역철도를 놓는데 광역철도는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광역철도도 어차피 국가철도의 일원이니까요. 지금 현재 그런데 국- 일단은 예. 거기는 투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비도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7대3으로 비율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저희는 똑같은 아니 그거 제가 저 조금 이따 상황을 뒤에서 봅니다. 뒤에 질문 그거 들어 있습니다. 제 뒤에 있을 거니까 제가 뒤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타당성 조사에서 네. 네? 좋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못하면 네. 실질적으로 유치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빠져나가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알아서 이해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자, 확정이 아닌데 지방선거 당시에 왜 확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까? 붙어있지 않았습니까? 확정. 글쎄 뭐 그거는 저희가 계획 여기서 확정이 아니라 네? 그 계획.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뭐 철도 답변 유치 드리는 사안은 확정 아니었습니다. 예. 이렇게 현수막이 달려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뭐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 네. 7대3 비율이라고 하셨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광역철도는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네. 그러면은 저희는 7대3 비율을 돈을 댔습니다. 안성은. 네. 그런데 다른 지역, 예. 다른 지역이 우리는 그거 지나가도 별로 지금 현재는 아니야라고 하고 지금 두 지역을 더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야 되니까 거기선 부담을 안 했어요. 거기는 못 낸다. 그쪽 지자체에서는 돈을 못 낸다고 해. 지금 재정이 안 돼. 자, 그래도 그럼 우리가 돈 빌려주고 계속 이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처음에 철도 계획을 할 때 그 지자체가 네. 이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가 마음 됐기 바뀌면요. 때문에 아까 그거 지금 확정할 그거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 저기 혹시 뭐 계약서 지금은 썼습니까? 지금 협약적으로는 작성이 되기 때문에 기름 먹은 종이에 써 있습니까? 어차피 그 부분을 저희가 국토부에 그 서류를 아마 제출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국토부가 그걸 확인하고 저 4차망에 이제 그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는 일단은 이제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는 우리가 부담을 안 하죠. 저희가 부담을 안 하고 100% 국가에서 부담해서 네. 예, 이제 철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도 물론 그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경쟁성, 그다음에
지역 운영의 발전, 이렇게 이게 형평성,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요금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자, 광역철도 요금과 네. 국가철도 요금, 네. 비용 다르죠, 요금. 제가 지금까지 현재 그 광역철도로 운영되는 그 노선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요금은 어차피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글쎄 뭐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지만 제가 보기엔 일반 철도나 광역철도나 요금 비슷할 똑같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건요. 네. 요금도 국가철도가 좀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한 걸로. 이제 저렴한 걸로 제가 파악을 좀 했고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횟수입니다. 횟수. 운행 횟수. 그러니까 이제 그 횟수도 운행 횟수도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계획이 네. 광역철도는 네. 몇 번 없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국가철도는 횟수가 더 잦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안성은 볼 것도 없이 국가철도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국가철도 해달라. 국회 앞에서 그 대통령 직무실 앞에서 국가철도 우리 안성에 놔달라. 균형발전 시켜달라. 저희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 안성 시민, 공무원, 우리 의원들 전체가 뭉쳐서 안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지역하고 이제 그 확인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7대3 비율. 다른 지역도 돈 내겠다고. 네. 화성시나 기타 시구는 예산 부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근데 왜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기는 왜 못한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 이제 그 동탄 안성과 저 청주공항은 지금 저 우리가 안성하고 진천하고 용인 이쪽에 저 전국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도하고 우리 지자체가 같이 부담하는 네.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네. 그 비용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가 써야 될 예산도 700억이 거의 넘습니다. 내야 되는 부담 비율이 네. 네. 저 그거 봤습니다. 제가 보고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비용이 제가 사실은 이렇게 여기다 체크를 안 해놨더니 지금 비용을 옆에서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200억 정도 연간. 네. 이 부분이 지금 적자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연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게 정말 염려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수 개발 네. 역시 우리는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끌어올릴까 고민하다 보니까 호수 개발하고 그 전원 도시로 해서 이제 노후에 와서 살고 싶은 곳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가면 좋겠다 하는데 아니 노후에 와서 살면 고령 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고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이게 도시가 젊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액을 꽂아서라도 도시를 젊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원도시 뭐 이렇게만 한다면은 과연 이게 우리가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 싶고요. 자, 청룡호수 지금 교통정책과 거라 제가 이제 그 뜬금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러실 수 있는데 안 뜬금없습니다. 청룡호수 개발을 하려면 교통난이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호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성이 교통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조금 더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자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청룡호수에 차 갖다 어디다 댑니까? 주차장 확보 혹시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 청룡호수나 지금 고사무소 관계는 저희가 이제 설계를 추진하면서 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또 저 부대 시설 휴식 공간 등에 대해서 제가 땅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호수개발 문화체육 관광 네. 과장님한테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차장 계획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불법 주차 어디서 단속합니까? 교통정책과가 불법 주차 단속하시죠? 네. 그러면은 거기 양쪽 옆으로 청룡호수 양쪽 옆으로 벚꽃 필 때면 벚꽃 구경 온다. 그리고 또 거기 수상 뭐 레저 한다고
주말이면 쫙 양쪽으로 늘었습니다. 초파일이면 또 이제 거기 완전 길을 막습니다. 그거 다 불법 주차 딱지 붙이면 안성에 누가 놀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저기 주차 단속하라고 불법 주차 단속하라고 하면 교통정지까지 나가서 저기 발급하실 수 있습니까? 봐주실 거 아닙니까? 누구 거는 봐주고 누구 거는 단속하고 이건 아니지요. 네, 그거는- 그렇다면은 지금 청룡호수 개발하려면 최우선적인 도로 주차장 딱 가보니까 제가 거기 여러 번 올라가 봤는데요. 딱 길 건너 저기 주소 있는데 주소 있는 데는 보니까 안타깝게도 안성 땅이 아니더라고요. 네. 천안 땅이에요. 네. 천안을 잘 설득해서 그 땅을 확보하든가. 근데 이제 도로를 건너가려면 이제 위험하니까 이렇게 고가를 놓든지 뭐 어떻게 해야겠죠? 지나가게. 아니면은 이제 딱 좌회전 꺾자마자 이제 다리 그 청룡호수 들어가는 다리를 건너면서 좌측에 다행히 또 산이 좀 있더라고요. 산. 네. 이제 개인 건지 뭐 어디 건지 그 산이 그 산을 확보하셔야 그나마 주차 공간이 그 우리 청룡호수 이용하는 그 계단 내려가서 왜 매표 끊고 이렇게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교통정책과에서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교통 그 불법 주차 안 하게끔 만드셔야 지금 있는 시설 그거라도 놀러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머지가 개발돼야지 지금 불법 주차입니다. 거기 다 주말에 가면은. 그래서 서로 싸워요. 너 여기다 왜 됐냐? 네가 됐냐? 내가 됐냐? 하면 네가 빼라 내가 빼라 그러면서 네가 짰냐? 내가 짰냐? 네가 사람 많이 타냐? 내가 많이 타냐? 이래가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안성에 또 오고 싶겠습니까? 싸웠는데 차 긁혀갖고 돈 물어줬는데 그 누가 옵니까? 짜증나갖고. 그래서 원인은 주차 해결을 먼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불법 주정차 단속 들어가신다고 친다면 외곽은 어차피 못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 하실 거면은 거기 CCTV라도 많이 달아놔서 서로 뺑소니 치고 가는 일이라도 없게 해주십시오. 예? 네, 이상입니다. 최승영 의원님. 예, 수도권 내륙선에 대해서 아직 의원님들이 업무 파악이 조금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내륙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국가철도였죠. 그럼 국가철도에서 저희가 이제 타당성이 조금 미흡하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국에서 170여 개가 이제 신청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중에서 30개 정도만 이제 철도 포함이 된다 해서 저희가 이제 타당성을 조금 높이고자 광역철도로 한 거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안성시가 전 경기도지사셨던 이재명 지사님께 이제 건의를 해서 이제 사업이 이제 광역철도로 바뀔 수 있게 된 거고 저기 진천에서는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에 건의를 한 건데 이 충청북도 도지사가 5성에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달라. 그거면은 이제 동의하겠다 해서 이제 이 수도권 내륙선이 5성에까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역철도로 이제 변경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 광역철도로 변경을 그 당시에 안 했으면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거는 저희 GTX A 노선이죠. 저희 수도권 내륙선이 이게 이제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광해급 철도인데 이 기존 수도권 이제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이제 저희가 그 노선을 이어서 이제 하는 방향입니다. 이거 아까 운행 몇 회 정도 하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결코 작지 않습니다. 30여 회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40여 회까지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당시에 뭐 지금은 뭐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이 30회에서 40회 정도면은 작은 운행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행 수치는 그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수익성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2조 2,500 정도, 2조 2,200억 정도 들죠? 그 정도. 네, 2조 3천. 근데 이제 수익성으로 보면 저희가 5조가 넘지 않습니까? 경제성을 보면. 그래서 이게 절대 수익성이 없지 않다. 수도권 내에서는 그러고 저희 안성만 하는 게 아니고 6개 지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국가철도로 다시 변경을 해달라 해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직접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원님들보다 제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수도권 내륙선은 이쯤에서 이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네. 저희 원곡에 보면은 물류단지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화물차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공영 주차장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영 주차장에 화물차가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이 대안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 민원도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성시에서 조금 검토되는 게 있을까요? 화물차고지 말씀드리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그 부분은 주기장 시설에다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원곡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적당한 부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한 해, 2해 정도 계속되는 사업인데, 민원인데, 이 부분은 안성시에서 아직까지 대안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를 보고 계시는 저희 원곡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빠른 시일 이거는 대안을 조금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검토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민원이 저희 존경하는 최우섭 의원님이나 저나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감이 끝나더라도 저희 집행부랑 저희 시의원들이랑 해서 이거는 조속히 다른 방향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 의원님. 네, 아유 너무 뜨겁네요, 아주. 예, 먼저 주말에 잘 쉬셨는지 열정도 대단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철도 문제는 진짜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여나 야나 우리 공직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성 시민의 모든 분들의 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도 초등학교에 보면은 바로 옆에 이제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주차장 부지를 저도 주차를 간간히 그쪽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이용하고 있었는데, 몇 년 지나서 다시 중축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 2층으로 중축된 걸 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겁니다. 비용이 1층 질 때와 2층을 질 때 비용이 상당히 2층을 짓던 비용이 절감이 되는데 수요 예측 조사라는 게 있을 텐데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증축하고 이러는 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당초에 이제 공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층으로 갈 때 이제 거기가 이제 택지 개발하면서 저리주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도가 또 급격하게 인구가 이제 증가가 되면서 주차난이 이제 심각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증축을 또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미리 이제 2층이든 3층이든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했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비용보다 예를 들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예측 조사를 좀 하셔서 좀 그런 건 과감하게, 왜냐면 어차피 주차 시설이 가면 갈수록 부족한 건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과감하게 이런 거는 제안을 하셔 주차를 이렇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이 저는 이제 그런 바람이고요. 네. 자, 지금 뭐 안성에 이제 공용 주차장 시설을 뭐 이게
그 차단기까지 설치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주차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언제부터 이거 시행이 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이게 차단기 설치된 주차장에서 지금 저희가 무인으로 인해서 무인해서 주차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무인 위탁을 하기 위해서 상정이 됐는데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의견을 제가 충분히 이제 반영을 못한 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상당히 저희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이게 언젠가는 이제 시행이 될 건데 우리가 어떻게 시행하면 또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지금 현재 이제 모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또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 관여된 건데 제가 이제 왜 그 무인 시스템의 그 공용 주차장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리가 이제 안 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사실이고 주차를 장기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그러니까 그 인근에 사시는 분이겠죠. 그분들이 장기로 주차하다 보니까 차를 뺄 일이 없습니다. 그 차 2대 갖다 번갈아 가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결론은 돈을 내게 되면 지불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한테 좀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또 이분들이 그 상가에 오시는 어차피 그 관계자분들이나 손님들이 오실 텐데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우리 이경석 과장님께서 뭐 담당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좀 빈틈없이 이런 거 좀 챙겨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양 도시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안성의 명동거리에서 그 다음에 쌍용 쪽으로 쌍용 아파트 상가 쪽으로 이동하다가 또 다시 안성 아양 그 아파트 아양동에 있는 아파트죠. 신혼 아파트 라인에 있는 그쪽으로 젊은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 이동하다가 지금은 발전 주기가 좀 빨리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아양 신도시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아양 신도시 쪽으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솔직히. 다.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깁니다. 아양, 우리 김삼주 국장님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양 택지 지구내 주차장 부지에도 빨리 그때 매입을 하셔서 빠른 그 행정을 좀 조치해 주신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아양동도 사실은 주정차 단속을 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민원이 자꾸만 생기겠죠. 아마 힘드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아양 그 택지 지구 내에도 지금 그 본 건물 그 상가동에 있는 걸 보면 한 350평 정도 대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 부지 내에 저는 주차 타워를 꼭 만들어 줘야 된다. 빨리 조속히 만들어줘서 주정차 단속에 자꾸만 딱지 떼서 4만 원, 5만 원 내는 것보다 어차피 수요가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딱지만 띈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해 준 다음에 부족하면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딱지를 띄면 상관없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뭐 CGV 라인 쪽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점심시간에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이 단속을 좀 유예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성 전 지역을 좀 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지금 안성 전 지역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 코로나 때문에 보통 11시부터 근무 교대가 돼가지고 사실 탄력적인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차를 대는데 그것도 딱지를 다 띱니다. 현실이 이런 겁니다. 제가 앞전에 저 천안이나 인근 대도시를 가보면 아예 그냥 11시부터 문을 열어놓습니다. 주차 단속을 유예하는 거죠. 저희도 좀 그런 탄력적인 거를 좀 적용해서 점심 때도 그런 시간을 제가 어떻게 뭐 몇 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걸 적용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먹으러 식사하러 어차피 거기는 계속 딱질 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근에 그 근처에 약속해서 오신 분들은 어차피 식사하러 오는 거지 거기 들어가서 교통에 크게 방해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거의 다 보면. 그걸 한시적으로 좀 제외를 좀 두는 시간을 좀 주셔서 그분들이 거기서 교통으로 해서 얼른 나가고 뭐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와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식사. 만약에 저녁 식사를 하겠죠. 이런 거는 좀 탄력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좀 시간을 좀 풀어주자.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도 먹고 살고 또 제가 또 전에 이제 그 안성 그 구터미널 앞에 살아봤지만 그 일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 한다는 게 뭐냐. 12시 땅 해가지고 했나 보니까 11시에 오는 사람들은 손님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녁 시간에도 6시부터 한시적으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줘서 탄력적인 어떠한 그런 단속이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경석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아양동 주민들한테 민원이 접수되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2시부터 2시까지 뭐 저녁 시간에는 6시부터 8시간이는데 그거를 앞당기든지 더 늘려닫는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 민원이라는 게 사실 어떤 시민들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냥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식당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이런 민원은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 안성에 그 간이 승강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과장님? 580여 개가 있습니다. 580개요? 네. 예. 자, 이게 지금 제가 다녀보니까 어차피 유지보수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나눠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위탁을 해서 연간 단가 입찰을 해서 지금 유지 보수를 맡기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간 단가로 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계시죠. 자, 연간 단가를 유지 보수하는데 보통 그 시설물 내에 있는 파손된 거를 이제 위주로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맞죠? 뭐 유리 파손이라든지 뭐 의자의 파손이라든지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다녀봤습니다. 얼마나 청소를 잘 하고 있는지. 거미줄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서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 한번 다녀보세요. 거미줄이 그대로 있고 제가 일부러 간 김에 벽에다가 유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한번 거놓은 자국이 있고 일부러 무슨 칠을 하나 살짝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관리가 얼마나 잘 되나 봤습니다. 청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팀을 더 늘려서라도 제 생각에는 충분한 관리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저분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 실태입니다. 상황 보시면. 제가 이 점은 아마 해마다 이거 지적사항이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도 저 의자를 한번 앉아보시면 그냥 압니다. 다만 그게 이제 노출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먼지에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청소가 된 거와 한 거와 안 한 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한번 그 실태 조사를 하셔서 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청소를 더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승강장을 교체하는데 멀쩡한 그 승강장을 뭐 교체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그 승강장을 그대로 관리만 잘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를 그냥 바꿔버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저희 8대 의회에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 더 하시고 관리 저는 이겁니다. 시설 설치도 중요한데 유지 보수도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의자도 보면은 저희가 다녀보면 의자가 거기다 뭐 나무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네. 거기 나름대로 그 목재에다가 바르는 어떤 그 화학 제품이 있는데 그런 걸 관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제 생각에는 거의 유지 보수가 잘 될 거라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건실 의원님.
네, 이원실 의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장시간으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서 다들 힘드실 줄 알겠습니다만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앞서 하나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철도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실은 수도권 내륙선이라는 광역철도가 안 세워질 수 있는 게 지금 세워졌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이게 지금 설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문제보다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안성이 아시다시피 지역 소멸의 지방 도시 소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지역 소멸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주요 인프라 사업에서 지방이 넘어야 하는 그런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회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인프라 건설이 후퇴되면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인구는 계속 수도권으로만 가는 겁니다. 안성은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예비 타당성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수치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인근 도시, 특히나 평택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 그 시간을 이걸로라도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개발 계속 못 됐고요. 안성은 어떻게 보면 물, 전기 공급하는 완전히 공급 도시입니다. 평택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도 똘똘 뭉쳐서 정말 왜 철도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 자체가 소멸하지 않기 위한 최대한의 생존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 다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시외버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중교통을 쓰시는, 특히 이제 버스를 쓰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다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대안책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지금 현재 안성시 한 개 운수회사가 79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78개의 노선이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서비스 사원이나 시민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그에 대한 그 해결책을 찾고자 그 노선도 신설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 노선도 신설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또 파업 같은 그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공영 마을버스 운영 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지금 대안으로 제시를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지금 안성이 그렇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 차가 가지지 않고는 사실은 안성에서 어딘가를 다닌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다들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에 발맞춰서 안성에서 쓸 수 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지방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르신 무상교통을 시작해서 공영 마을버스, 그다음에 수요 응답형 운송 사업 같은 전반적인 사항을 수립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그 계획이 완료됐는데요. 그런 사업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지방 대중교통 계획이 지금 4차 용역이 맞습니다. 지금 발주가 돼 있죠. 네. 혹시 이게 용역 준공이 끝났습니까?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로 보니까 9월 13일 날이 완료일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일찍 됐네요. 아직 끝났고요. 집행만 용역비 집행만 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요게 다 완성이 되면 보고서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것의 계획의 근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성시의회 의원들이 모든 거를 다 알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뛰시는 집행부시라면 저희들에게도 설명을 해주시고 설득을 하시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연구하고 또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계획에 맞추어서 안성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아유, 이제 죄송합니다. 하나 말씀을 좀 드린다는 게 못 드린 게 하나 더 있어서 도로교통정책과하고 아마 도로시설과에 결부되어 있는 건데 먼저 자료 제출해 주시죠. 자,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일부러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 이정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조 표시판이 있는데 이게 뭐 인허가를 득하고 이 표시판을 설치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인허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네. 임의로 이제 이 부분들이 선정돼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인허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허가 사항은 아니죠? 네. 이제 불법으로 다른 거죠? 네, 예. 결과적으로. 이 단속은 안 합니까?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또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부분은 제가 이제 전주나 이런 데 또 설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녀보니까 이정표죠. 도로 네. 표지판 옆에 이제 그 기둥에 거기에 이제 보조 나름대로 간판이 이제 하여튼 그걸 부착을 한 것 같은데 네. 녹이 슬어서 녹물이 흐르고 질질 흐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예. 그러면 단속을 이게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행정조치를 이쪽 업체들한테 안 한다는 얘기겠죠. 네, 오랫동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네. 그래서 하여튼 교통정책과 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서니까 네. 그거 보시고 좀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황현희 의원님. 네. 안성 시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죄송스럽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성시 의회가 있는 이유, 안성시가 있는 이유가 다 시민의 삶을 좀 더 낫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도 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안성이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 해방 이후로 해방 직후에는 안성의 위상이 이 정도가 아니었죠. 네, 한 반세기 동안 이렇게 점점 낙후되고 인구도 늘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가 뭔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정치의 후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 부발선과 수도권 내륙선 안성 시민 여러분들께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걸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고요. 어쨌든 시민 여러분께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택 부발선 2011년 2차 국가 출동안 계획에서 추가 노선으로 검토가 시작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택과 이천까지 와 있습니다. 안성만 미싱입니다. 안성만 없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왔어요.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따질까요 이제? 그거 따지는 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수도권 내륙선이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확정이 됐을 때 그 수도권 내륙선이 확정이 되는 것이 분명 평택 부발선
경제성 검토에서도 좋은 플러스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철도든 하루빨리 먼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가 정치 공방을 하라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평택 부발선 미싱 노선이어서 하루라도 빨리 먼저, 이게 단선이든 복선이든 국가철도든 광역철도든 그걸 위해서 안성 시민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경제 타당성 조사에서도 국토부에서 지방이 너무 BC가 안 나오니까 국토 균형 발전의 기여도 같은 것들을 다 추가로 더 비중을 높인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수도권 내륙선 같은 경우에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인정을 많이 받고요. 중부 내륙 쪽에 획기적인 개발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황현 의원님, 네네. 집행부하고 질의를 하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하고 시민들이 보시기에 필요한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하셨더라고요. 네. 올해 한 7차례 하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 물류센터 신축에 관한 안건을 갖고 하신 게 많으세요. 네. 근데 다 서면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교통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물류센터 이 관련한 교통 환경평가 심의를 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갖고 논의를 하시는지 좀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교통영향 평가를 일단 서면으로 한 거는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서면으로 주로 하게 되었고요. 주로 검토 사항은 단지 내의 물동량이라든지 차량 소통량, 첨도 시간대 통행량 등을 통해서 도로의 폭이라든지 교차로 방식, 신호등 체계 이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혹시 위원회 심의 이렇게 내용 같은 것들이 다 남아 있는 거죠? 네, 저희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워낙에 물류센터 관련된 민원이 많으셔서요. 근데 그 안에서 어쨌든 이 물류센터 들어올 때 도로 폭이라든가 진입로 폭이라든가 그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를 하시는데 어쨌든 문제가 없다고 이거는 내용들이 다 나간 건가요? 교통심의위원들이 이제 많은 의견을 주시거든요. 주신 의견을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수용을 해야만 영향평가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혹시 그 지역별로 그런 조례가 있는 지역이 혹시 없나요? 이렇게 물류센터가 신축되려면 그 교통량이나 통행량을 보고 도로폭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을 삼아 놓는 경우는 없나요?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이제 워낙에 그 민원이 제가 봤을 때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교통사고도 실제로 있었고 또 먼지나 안전 위험, 소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안성시 입장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류센터 총량제 같은 걸 하더라도 이걸 좀 더 시민들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머리 맞대고 도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삼주면 같은 경우에 정말 도로 왕복 1차선인데 대형 덤프 트럭들이 지나다녀요. 그런 쪽으로는 도저히 귀촌이나 귀농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것 같고 주민분들도 자기 재산권 엄청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걸 그냥 말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좀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조례든 뭐든 같이 고민해서 좀 해결책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그 교통평가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나 전문가들도 계시는데
보니까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건가요? 대부분이 그 엔지니어링이나 그 교통공단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요.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공모에 대해서 뭐 우선 그 서류 평가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에 뭐 시공자라고 이렇게 제척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포지션 안에 들어오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라고 제척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래서 건설업체가 들어온다는 거는 약간 이치에 맞지 않은 거 아닌가 싶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물론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통이라는 건 누구나 다 매일매일 누리고 이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루트도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교통영향 평가에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아파트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그게 진행되면서 한편으로 교통영향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복해서 하지는 않는데요. 향후에 관련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문서를 보내서 받는다든지 이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류센터는 물동량이라는 게 건설이 된 후에 트럭들이 계속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록이죠, 이게. 허가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물류센터가 완공이 된 뒤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사후에 주민 의견을 듣거나 이러는 것들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물동량이 있는지 그런 걸 다 이렇게 데이터를 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안성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보면 22년도에 유독 6월 30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유독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있을까요? 건수가 이게 만약에 반이라고 하면 곱하기 1을 하면 21년도나 20년도, 19년도보다 많습니다. 교통지도통 홍건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단속 위주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궤도로 위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은 국민안전신문고라고 그래서요. 그 건수들이 처음 시도할 때보다 훨씬 많이 좀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가가 지금 건수가 좀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국민안전신문고로 시민들이 그걸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오면은 그 시군에 했으면 그 시군에다가 통보를 하면 저희가 그걸 보고서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해서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거 올라오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하고 나서 그 건수가 그전보다는 시민들이 이제 불편한 사항을 많이 이제 올리기 때문에 우리 부가 건수가 지금 늘은 거로. 제가 봤을 때 주정차 과태료 주정차 위반 CCTV 숫자도 많아진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정확하게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게 주정차 위반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일이긴 한데 그 지역의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주차나 주차에 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미리 마련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단속에 집중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 과태료라는 게
개인이 내면 얼마 안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증세일 수 있는 차원이 분명히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어쨌든 22년도에 이거 과태료 부과가 늘어난 이유 한번 분석을 해주시고 향후에 더 논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삼중면 물류센터 사고 나서 그 사거리에 그 신호등이 생겼잖아요. 그 신호등 만들고 말고는 안성시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고통영향 평가 시에 그 사업자가 신호등 설치를 제안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평가 결과에 의해서 그 신호등 설치가 결정이 된 거고 그거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아, 사업자가 그 건의를 네, 하신 사업자 부담으로 사업자 뭐 설치한 부담으로. 겁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또 민원이 시민들이 또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셔서요. 그것도 향후 더 얘기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기 그 불현 신장간 그 보계면 불현 신장간 도로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가 저기 상급 기관이죠. 그건 경기도에서 했는데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저기 감리자나 그 시공사하고 의견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가율 산업단지 입구가 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마을 입구가 있잖아요. 네, 예. 주민분들이 이제 마을 입구에서 자회전을 할 수가 없고 가율 산업단지까지 내려와야 네. 그 자회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시고 예, 예. 그래서 자회전을 하기 위해서 그 도로 새로 확장된 도로 옆에 그 시멘트로 가상의 예, 임시도 이면도로. 예, 예. 이면도로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구조 자체도 약간 이상하고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 뭘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급 기관에 좀 주민들 불편 사항 조사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경기도하고 같이 의견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석 의원. 추가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도 부분을 이게 무슨 감정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철저하게 경제적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승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게 발제에도 보면 수도권 내륙선 철도를 건설하면 5조 2,161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뭐 이렇게 발제는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근거로 발제한 걸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뭘 가지고 추진하는 거냐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고 거기서 좀 약간 안 좋게 나왔던 부분도 공개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철도 자체가 지금 이게 지자체 부담이 있다. 이것도 지금 알려지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연간 많게는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고요. 이렇게 추진되면 안성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이게 가능한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승혁 의원님도 5선까지도 뭐 고민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하려면 대전까지도 연결해서 사업성 타당성 분석을 좀 연장해서 진짜 사업성이 나와야 이게 실현이 돼요.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이 물먹이며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경제적 논리로 준비를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제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또 지금 현재 지금 제 경부 철도가 지금 이제 많이 그 부하가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SRT라는 노선이 또 제가 이제 평택 지역 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내륙선이 가고 추후로 이제 경강선이 또 되면 저희가 이제 경강선을 보면은 제2 경부선 마냥 이제 광주에서 바로 이제 수서해서 저희
광주, 용인, 안성으로 해서 이제 저 청정광 쪽으로 나가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철도가 지금 3개가 계획이 돼 있고 그 철도가 어느 하나가 뭐 중요성이 없고 있고가 아니라 그 3개가 다 한 번에 우리가 이제 개설이 추진하면서 서로의 시너지 효과는 하나가 개설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적성이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는 철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시도 철저히 그 대비해서 아무튼 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여기 계신 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숙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알겠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가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철도 뭐 관련돼서 뭐 TF 팀이 구성이 돼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철도 말로만 할 게 아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그래서 행정감사 진행하는 겁니다. 행정감사 진행하면서 관련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질책을 하는 이유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계획적으로 보여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 각 시군마다. 그래서 안성 전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전략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TF도 좀 구성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보여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왜 자꾸 욕을 먹는 거냐면 시민들은 철도 언제 들어와? 이거 믿지 않아요. 대신에 철도가 어떻게 구성돼서 이런 계획을 알고 싶은 거예요. 시민들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 전략적으로 철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번만 얘기할게요. 철도가 내년도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죠? 네, 지금 평택부발은 지금 예타가 올해 연말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 내륙선은 내년도까지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뭐 24년 12월까지로 잡혀 있네요. 네, 예. 지금 최우섭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야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요. 네, 좀 열심히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이하 국립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